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세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 아들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어주셨죠? 뭐 그 아이가 글을 잘 못 읽을 때나 책에 재미를 못 붙였을 때는 열심히 읽어줬는데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이라도 글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읽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아빠들은. 그래도 네. 아나운서인데 아빠가. 아니 뭐 나름 애를 썼는데 글쎄 뭐 그게 또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책 읽어주고 이게 제 취미에는 좀 안 맞는 것 혹시 같아요. 부인한테 책을 읽어주신 적은? 아 저희 집사람한테요? 예. 저희 집사람은 혼자서 알아서 잘 읽거든요. 아 예, 네. 그렇겠죠. 뭐 저도 잘 안 읽는데 부인한테까지 그러니까 읽어주고. 부인한테 책을 읽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우리나라 남편들이. 근데 부인한테 책을 매일매일 읽어주어서 120권을 읽어주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읽어주는 그 책 읽는 소리 왜 웃으세요? 제가 부인에게 제 아내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좀 웃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시고 한두 권이 아니라 120권을 꾸준히 읽어주셨으면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부를 모셨습니다. 허정도 정미라 씨 부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 솔직히 좀 우리나라 남편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까지 하시나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인에게 책을 읽어줄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 몇 년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은 아주 건강한데 그 안부 대상포진이라고 눈의 포진, 대상포진 오는 병에 걸렸습니다. 대상포진이 네. 눈 부위에도 와요? 20일 정도 알았는데 정말 그 지독한 병이래요. 그 대상포진 앓은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리한 칼 끝으로 뼈를 이렇게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픈 병을 알았는데 이게 또 눈에 왔기 때문에 첫째는 포진이 눈에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걸 또 눈이 이렇게 땡겨가지고 앞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에 다니는 거 외에는 특별히 이제 다른 조치는 못하고 누워서 앓기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옆에 남편으로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 저희 집사람이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그 저희들이 마산에 사는데 마산 생선회가 참 좋거든요. 싱싱하고 값싸고 참 맛있습니다. 아구찜도 맛있고. 그런데 이제 생선회하고 아구찜을 좀 갖다 줘도 좋습니다. 그거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죽 조금 배달하는 정도밖에 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이제 토요일인데 뭐 집사람은 저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옆에서 저 자리에 앉아가 책을 이제 읽으려고 꺼냈습니다. 제가 마산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거든요. 그때 연암에게 글쓰기를 배우다 하는 소설을 이제 읽게 된 차례라서 그 책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딱 책을 잡다가 야, 이 책을 혹시 읽어주면 저 사람이 통증이 조금이라도 잊혀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 옆에 다가갔죠. 다가가서 책을 좀 읽어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라. 그런데 한 30년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으라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어주기 시작했는 게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와 정말 세상에. 그때 그 상황이 막 그려지시죠? 네. 아니 저도 경상도지만 네.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고 표현도 안 하고 더더구나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책 읽어주는 남편은 지금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사랑해도 책 한 권을 읽어주기가 힘든데 평생을. 예. 그때가 이제 마침 지금과 같은 계절인데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3시경에 책을 들었는데 4시간쯤 읽어서 저녁 7시가 되니까 반쯤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른 일을 좀 하고 또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다시 또 3시부터 한 7시까지 모두 8시간 읽으니까 책이 한 권 떨어지대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아내가 얼마나 좋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못 해주었다니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참
행복이란 게 이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사모님은, 좋았습니다. 예, 사모님은 또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지금 옆에서 더군다나 사모님이 바들바들 떨리고 계세요. 손이 그냥 바들바들 떨리는데 남편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당시 남편의 음성으로 책을 읽어준다는 거 상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죠.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는데 책 내용도 좋고 하니까 그 책 속에 빠져가지고 참 재밌고 아 정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주 잘 듣던데요. 예, 제가 평소에 뭐 듣는 걸 좀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좋지 않으면 잘 못 듣거든요. 근데 참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픈 것도 좀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읽어주셨던 때는 그 안부 대상 포진으로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 때인데 예. 그 고통이 줄어들던가요, 확실히? 책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으면 좀 잊어졌죠. 그 진짜 큰 효과가 있었군요.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아픈 엄마를 위해서 책을 읽어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 딸의 표정은 어땠을까?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다 그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 둘만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그 모습 보여주지 못했는데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일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아하고 참 그 흐뭇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허정도 선생님은 건축사세요. 건축사시고 도시공학 박사시고 또 저기 지역의 그 언론사의 대표를 하셨어요. 그다음 이제 금년에 대표 그만두시면서 창원 국립대학교에 지금 이제 도시공학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죠. 초빙 교수로서. 그리고 이제 부인께서는 그 YWC 합창단에서 또 활약도 하셨고 거기 저 창원에 이제 1호 일문학과 거기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러니까 재주가 많으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재주가 많으니까 활동이 많아.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요즘 여성들의 논리거든요. 재주가 있고 능력 있으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책을 읽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또 들어줄 사람이 있어도 읽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같이 만난다는 자체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고 그러게요. 차라리 또 책을 몇 권 사다 주는 건 되지만 그걸 또 읽어주실 생각을 했는지 이게. 그래 저도 사실은 연애할 때는 뭐 집사람 환심 좀 살려고 시를 한 편 정도 읽어준 적은 있지만 저 스스로도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책을 읽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 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아파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니까 상당히 좋아했고 아 이럴 때는 좀 더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다 했어요. 아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 당신에게 책을 읽어주겠다. 예.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한 8시간 걸리는데 하루에 1시간씩 읽고 뭐 주말에 조금 더 읽으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또 덧붙였습니다. 저희 그 침대 옆에 문갑이 있는데 이 문갑에서 1차적으로 저 천장에 닿을 때까지 내가 읽어주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래가지고 시작했는데 뭐 그건 진작 닿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 입장에서는 책을 읽어주는 남자보다 돈을 많이 벌어주는 남자, 집 평수를 늘려주는 남자, 뭐 이렇게 다른 거죠. 안아주는 남자, 뭐 샘 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쪽이 훨씬 낫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모님?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겠죠. 아니 근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나 봐요. 120권이라는 게. 네, 120권 정도 되던데요. 아니 그런데요. 네. 그 120권 중에서 예. 뭐 이렇게 좀 읽다 보면은 우리도 책을 읽다 보면은 재밌고 빨리빨리 네. 장수가 지나가는 네. 책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워서 이 한 장 넘기기 힘든 책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책을 고르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읽으셨어요? 그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올 봄에 경남도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사 사장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생겼는데요. 그래도 이제 책 읽기를 계속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생각으로 아내와 이제 고전을 우리가 한번 읽자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옛날에 우리 처녀총각 때 같이 다 읽었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그 참 슬픈 소설 아닙니까? 예. 그 베르테르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그 괴로움 때문에 권총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주 감동을 나누면서 잘 읽었습니다. 읽고 난 뒤에 하도 책이 좋아가지고 제가 책장을 딱 들고 인터넷을 뒤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비평가들, 전문가들은 이 책을 어떻게 비평하는지 내가 그것까지 애프터 서비스로 한번 읽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비평문을 쭉 읽으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이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은 사람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갈등과 베르테르의 갈등을 비교하면 참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느낀다. 아 벌써 이게 머리 아파집니다. 읽더라고요. 이름 어려운 이름 나오기 그래서 시작하니까. 네, 그거. 그래서 뭐 아주 오래전에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실제 저는 그렇게 양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가 단골로 가는 서점에 갔죠. 가서 책을 이제 턱 잡으니까 이것만한 게 두 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약속한 거 한번 읽어보자. 읽다가 뭐 그냥 두면 또 서재에 소장하면 되니까. 그래 가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읽었는데 그 러시아 무슨 꽃프니 무슨 스키니 그 이름 길잖아요. 그런데 그걸 읽는데 정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만둘까도 생각하다가 의논했어요. 그만둘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56이고 집사람이 54인데 네. 우리가 이 나이에 소리 내어서 죄와벌을 한번 읽었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늙고 난 뒤에 얼마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느냐. 싫더라도 끝까지 해보자. 그래 읽었거든요. 한 23일인가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벌 받는 심정을 예. 겪으셨네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또 듣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때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얼마나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23일을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 한 수 읽어주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책 한 권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아마 책 한 권을 소리내서 읽는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인들을 예, 위한 예. 도서녹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도 가끔 뭐 1시간 이상 더빙을 하거나 네. 그러면 입에 침이 아, 마르고 그럼요. 네 단내가 나고 발음이 꼬이고 이게 잘 읽어지질 않거든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초보자 했을 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권 읽다 보니까 저런 이제 경험 때문에 지금은 조금 소리를 줄여서 읽고 좀 컨디션 조절을 이제 하는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물도 조금 먹어가면서 한 3, 40분 읽으면은 한 3, 4분 또 쉬고 이렇게 이제 읽죠. 그 저희가 배워야겠습니다. 이 요령도 터득하시고. 참 중요한 게 우리 개그맨 중에 이제 전유성 선배 계신데 그 전유성 선배는 모든 개그맨들이 형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거의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늘 책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책을 보시다가 야 너 이거 읽어봐라. 아낌없이 줘. 집에 가면 책 한 권도 없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만 보다가 이거 좋은 책이다. 너 가져라. 너 줘. 다 줘. 그리고 심지어는 녹화 중에도 연습 중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항상 책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벌써 사람이 달리 보여. 심지어는 개그맨들끼리 고스톱을 치면 고스톱을 치면서 책을 읽고 있어. 그러면 아니, 잘 형님, 나가시다가 왜 아니, 또 그러면 화투로. 형님 차례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의 패를 읽어요. 입에 책을 읽고 있어. 아이, 저기 그러니까 됐고요. 맨날 돈을 잃어. 그러면 이름은 나한테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님 왜 돈을 안 갚습니까? 그러니까 책에 보면 빌려서 치면 최소한 번전을 한다 그렇게 돼 있다 책에. 아니 엄수님 됐고요. 아니 저희가 오늘 이 자리 모시면서 네. 그 이제 부인께 책 읽어주시던 것처럼 저희 많은 또 시청자들 주부들도 많으시니까요. 뭐 지금 잠깐 읽어주실 거 좀 부탁을 드렸는데 설마 죄와 벌을 갖고 오진 않으셨죠? 예. 좋은 책입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가서요. 뭘 좀 읽어드릴까요? 뭘 저희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슬픈 소설이나 슬픈 글을 읽을 때입니다. 예. 제가 그 조두진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능소화라고 하는 소설을 연애 소설인데 정말 슬펐습니다. 그 소설과 또 방송 작가죠 고혜정 씨라고 그 친정 엄마라고 하는 뭐 자기 살아온 일들을 쭉 소설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참 슬퍼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일찍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 칠갑산 노래만 들어도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슬픈 책을 읽으니까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나이에 눈물을 약간 글썽이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 고혜정 씨의 책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혜정 씨가 서울로 올라갈 때 자기 친정 엄마가 역에 나와가지고 무언가 툴툴 말아가지고 이걸 싸놓은 걸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별것 아니여. 엄마는 별것 아니라며 소중히 그리고 여러 겹으로 싼 뭉치를 열심히 풀었다. 몇 겹으로 싼 보자기를 풀어내자 구겨진 손수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라면 봉지가 나왔다. 그리고 엄마가 그 라면 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을 땐 그 안에는 동전이 꽉 차 있었다. 5원짜리, 10원, 50원, 드문드문 100원짜리까지. 내가 엄마 땜시 못 살아. 진짜 못 산단게. 그래 알아. 엄마가 못나서 늘 나한테 미안해. 그게 아니란게.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서로 눈길을 피해 먼 곳을 보며 울고 또 울었다. 마침내 서울행 기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우리는 꾹 참았던 감정을 끝까지 추스르지 못하고 그에 펑펑 울고 말았다. 그렇게 엄마를 역에 남기고 엄마가 꽁꽁 사준 동전을 들고 서울행 열차에 나는 몸을 실었다. 이때 많이 울던데요. 우리 박수 쳐도 되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글로서뿐만 아니라 소리로서 이렇게 마음을 울린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우 좋은데요. 네. 이렇게 남편께서 책을 읽어주시면 그럼 부인께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아 들으시는 건가요? 주로는 좀 누워서 듣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책을 읽어줄 때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영화처럼 장면을 연상하면서 책을 듣기 때문에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또 슬픔도 더 한 것 같고 정말 이 책 읽을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죠. 눈도 퉁퉁 붓고. 나중에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울길래 대상 좀 책 좀 읽자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면 지금은 시력이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눈 위로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또 눈썹까지 물집이 생겨서 보기가 흉하고 또 눈뜨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시력이 간 건 아니에요. 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어쨌든 지금은 책을 괜찮습니다. 스스로 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읽을 그러면 근데도 그 그런데도 이후로도 읽어주신다는 예. 거잖아요. 그건데 예. 그 재미가 혼자 읽는 것보다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께서 책을 읽어주신 이후로는 혼자서 책을 잘 안 보세요? 아니 가끔은 제가 읽고 싶어서 또 이제 읽어보려고도 하는데 제가 말을 좀 못하고 어눌해가지고 이제 좀 연습도 하고 하려고 읽어보려고 하면 듣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때문에 잘 못 읽어요 남편은.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읽어주시면 읽어주신다고. 예, 제가 읽으면 남편은 자죠. 자요. 아니 왜 주무세요? 그 옆에서 잠이 읽어주시는데. 많거든요. 사실은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듭니다. 예, 읽는 건 그냥 읽으면 되는데 들을 때는 정신을 다 고추 세우고 듣지 않으면 그냥 잠이 들어버리거든요. 잘 때 또 짓는 표정이나 소리 이런 건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럼 읽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죄아벌 같은 거 읽으면 딴 생각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잘 듣는 듣습니다. 게 더 용하시네. 힘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와이프가 내가 책을 읽어줄 때 참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표정으로 내가 책 읽는 거를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좋다는 거는 아시겠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좋아하셔서 자꾸 읽어주신 거네요. 이제 마산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네. 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노산 이은산 선생이 쓴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예. 그게 이제 앞에 있고 그 바다 따라 만 따라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그 뒤에 그 무악산이라고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배산 임수형이죠. 그 무악산 바로 아래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면 바로 눈앞이 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을 이렇게 길 끝에 바라보면서 책을 읽고
또 이제 아내는 책을 들으면서 이제 지그시 바깥을 바라보고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책을 읽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뭐 같은 감정을 가지는 거니까 이거 외에는 부부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꼭 뭐 권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권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권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예, 한 권 정도 읽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읽다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을 좀 읽게 했으면 좋겠다. 뭐 부부지간은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들에게라도.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책들을 골라가지고 또 제가 느꼈던 감정 또 아내의 반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읽어주는 남편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요즘은 자주 지역에서 이제 만나면 아, 요즘도 자꾸 책을 읽어주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체력이 닿는 한 안 읽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아이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어 주셨었어요? 뭐 아이들이 뭐 글을 모를 때는 읽어줬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완전히 전혀 다른 다르죠. 그때는 뭐 교육적인 목적이었고 지금은 그냥 저도 책을 읽는 걸 그냥 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한 4시간 읽을 책 같으면 소리 내어 읽으면 한 5시간 정도 걸릴 차이 정도뿐입니다. 선생님 그 쓰신 책을 제가 한번 봤더니요. 그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요. 대상포진이라는 게 그 수두를 앓았던 사람의 그 바이러스가 네. 몸에 남아있다가 이제 그게 발병을 하는 병인데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안 걸린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걸리는 게 행복한 거야. 다시는 안 걸리니까. 그런 그 상식서부터 굉장히 광범위한 걸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신선하고 멋있는 거냐면 지금 부부라는 게요. 정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잠자리에서만 만나. 근데 잠자리에서 만나는데도 먼저 자는 사람이 있고 또 자다가 일 때문에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잠자리도 별로 같이 있질 못해. 그리고 잠든 시간이라는 건 사실 대화가 없는 시간이니까 그건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부부, 어떤 그 서류적인 호적상만 부부인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서로 정신이 말짱말짱 해갖고 읽어주고 듣는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책이 읽어주는 거에서 신문 읽어주는 남편, 또 무슨 영어 회화책 읽어주는 남편, 계속 확대해서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남편만 읽어주라고 하지 말고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들을 위해서 부인들이 지금 좀 당장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 엄마들이 어머니들 이제- 보러 읽어주라면 야단 맞지 그러면 아유 참. 아니 이거 당장 집에 들어가면 읽어달라고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오늘 이거 보시는 이제 전국에 네, 이제 주부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 들어오면 누구는 책을 천장에 달 정도로 천장에 닿아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대. 아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아침마당 봤어? 그러면 딱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아니, 사실은 웃을 얘기인데 저희 후배 부인이 이 책을 읽어보고 읽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후배가 퇴근을 했답니다. 하니까 설거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아이 못하겠다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책을 읽어둬라 해요. 예. 아니 당신은 설거지도 못해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좋은 점이요. 책을 한 권 이렇게 정해놓으면 한 10번 정도 잘라 읽거든요. 한꺼번에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사이에는 늘 읽고 있는 책이 이렇게 딱 쌓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미있는 소설을 읽을 때는 저희들은 아침에 한 40분 정도 읽는데 읽고 나면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책을 좀 덮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하루 종일 그 생각도 나는데 저녁에 만나면 밥을 먹다가 아침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하고 또 저녁에 다시 읽을 책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아,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부지간에 이러한 유익한 점을 솔직히 요즘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지식이나 강박관념은 많이 갖고 계신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기회를 선뜻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아빠가 아이들까지 모아놓고 온 가족이 함께 읽을 만한 책들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부부간의 취미잖아요. 예순, 뭐 일흔, 여든, 아흔이 되셔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예, 정말 오래도록 부부간의 사랑 이어가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부부간의 사랑이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왜 음성사서함에 네. 도서 녹음하시고 예, 이런 예. 봉사 있잖아요. 그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널리 네.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산 좋은 곳에서 오셨는데 요새 마산 좋죠? 예, 아주 좋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아유, 예. 아까 회 얘기를 아주 제대로 하셔가지고 아직도 먹고 싶네요. 예, 오늘 두 분께서 아주 부부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허정도 정미라 씨 부부께 감사의 박수 전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